오늘 아침에 윤여준 전 장관이 아주 재밌는 평을 했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할 만한데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재주가 너무 앞선다. 그 효율성만 너무 강조한다. 윤석열 후보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안철수 후보는 말하기 싫다. 그런데 굳이 뭐 얘기를 한다면 이미지와 실체가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날카롭게 지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그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보는 나름대로의 눈과 그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난 상당 부분 짚어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각 후보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소위 그 보완하고 회복하느냐가 과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평가 중에 윤여준 전 장관님께서는 평가 중에 재주가 너무 앞선다. 우리 덕승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덕이 재주를 이긴다고.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은 기술과 재능, 재주보다는 품어안는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덕인데 그 점을 정확히 잘 지적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세상을 물정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 잦은 실언으로 이미 이건 좀 입증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불완전한 후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비됐다는 걸 얼마나 남은 49일 동안 보여주냐가 과제인 것 같고요. 예.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지와 실체가 다르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나 윤여준 전 장관께서는 그때 안철수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가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평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정치 구력이 10년이니까 뭐 강산이 변하도 사람도 뭐 사랑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정치는 아무래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들이 또 덕목이긴 하니까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 윤여준 그 원로의 어떤 그 비판적 시각을 좀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신뢰감,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압권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기 싫다. 이 말이 가장 압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인상을 받는 이유가 좀 말을 너무 자주 바꾼다. 이런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좋게 보면 유연성이고 그렇죠. 이제 안 좋게 보면 가벼움 또 신뢰도 뭐 이런 문제와 직결이 되는데 어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뭐 개헌은 지금 뭐 얘기하는 후보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개헌을 추진하고 내 임기를 좀 잘라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5년 임기를 하되 뭐 쭉 먼 뒤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때 적용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하나만한 얘기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1년간 내가 뭐 단축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라고 하던데 대수죠. 그렇죠. 예. 대수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막 치열한 접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포지티브한 방향에서의 치열한 접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놓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개헌이라든가 우리 사회 어떤 개헌 이슈가 굉장히 어떤 뭐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되고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또 국민 여론을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이런 좀 포지티브한 쪽에서의 접전이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쉽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역시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예. 보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아젠다가 파급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뭐 정말 갖은 묘수를 다 썼잖아요. 뭐 그냥 그러니까 살라미 공약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생활 밀착형 공약 탄압받는 이미지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정치개혁 어젠다를 들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정치 개혁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너무 이력을 놓고 보면은 전 바둑은 잘 못 듣지만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묘수 3번이면 바둑을 망친대요. 그러니까 너무 묘수가 잦은 듯한 느낌으로 비춰지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겁니다. 묘수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꺼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위헌적 요소도 있어서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남은 기간 정치개혁 어젠다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런 큰 틀의 담론을 던지면서 대선판의 마지막 주도하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자기 지지율을 좀 중도로 확장해 보겠다. 저는 그런 전략적 발언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예.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나온 또 삶이 그것으로 또 미래가 평가받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의 진정성은요 사실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TV 토론 등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개혁의 어떤 진정성, 뭐 이런 개헌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던지는 수준이지 정치 아젠다를 통해서 이 판을 뒤집겠다든가 뭐 그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임기 단축 얘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논의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네, 네. 진전이 될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